안녕하십니까 통상TV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또 새로운 코너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글로벌 현장 리포트입니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서 시장 개척을 할 때 중요한 그 시장 여건의 변화, 이런 내용을 다루는 내용입니다. 네, 새로운 코너인 만큼 또 새로 소개할 분이 계시죠? 네, 반갑습니다. 저는 중앙일보 정세희 기자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제 첫 번째 순서인데요. 글로벌 현장 리포트 주제는 뭔가요? 편집장님 평소에 야채 많이 드세요? 먹으려고 많이 노력해요. 네. 노력해야죠, 그죠? 네. 몸에 두 분- 좋잖아요. 그게. 두 분 다 네. 그냥 노력하는 정도다. 네. 고기 팝니다. 네. 아니, 이게 사실 오늘 주제랑 관련 있는 건데 만약에 고기를 아예 안 먹는 게 유행이라고 하면 어떠실 것 같아요? 자신 있으세요? 저는 거부하겠습니다. 그렇죠. 이 편집장님은? 먹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그 큰 즐거움인데. 네. 네? 그리고 왜 그러냐면 네. 오늘 만약에 이제 고기를 안 먹는다. 그러니까 예전에 콩고기가 딱 생각이 나요. 그걸 한번 먹어봤는데 먹어보고 느낀 거는 육고기가 이렇게 맛있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이후로는 안 먹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요즘은 좀 달라요. 그래요? 네. 어쨌든 지금 고기 안 먹는 게 유행인 나라가 있어요. 어딘가요? 독일인데요. 물론 어. 이제 세계적인 트렌드이기는 한데 그렇죠. 원래 독일이 소세지의 나라였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그쵸? 맞아요. 우리 맥주하고 말이 안 햄하고 되는데요? 소시지 많은데. 네, 근데 이 소세지의 나라, 그렇게 고기를 좋아하던 독일에서 건강을 관리하고 또 환경을 중시하는 가치 소비 때문에 지금 비건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그 콩고기 아까 얘기가 나와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옛날에는 콩고기가 좀 맛이 없었었는데 지금 독일에는 콩고기가 정말 고기처럼 맛있고 그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식품이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 독일이 얼마나 비건 열풍인지 통계로 먼저 볼 텐데요. 독일 알렌스바흐 연구에 따르면 독일에서 동물성 식품을 섭취하지 않는 극단적인 채식주의자를 뜻하는 비건 인구가 2023년에 152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꽤 많네요. 네, 지난 3년간 66.3%라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건데요. 조금 더 넓게 보시죠. 스테디스타에 따르면 독일 내 채식주의자랑 고기를 가끔 먹는 사람들은 2023년에 812만 명으로 방금 전해드린 데이터보다 그 수가 더 많아요. 3년 전인 2020년과 비교하면 25%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반대로 육류 소비는 뚝 떨어졌는데요. 독일의 육류 소비량은 2021년에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대요. 야, 그러면 이게 아예 야채만 드시는 건지 아니면 콩고기를 드시는 건지 콩고기를 그렇게들 좋아하시는 건지. 그거 어떻습니까? 이따가 또 얘기 나눌 건데 네. 일단은 또 다른 데이터 하나만 더 네네. 갈게요. 독일 여론조사기관 포르사의 지난 2023년의 연구에 따르면 독일 국민의 12%가 고기를 아예 먹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고기를 가끔씩만 먹는 플렉시테리언도 점점 늘어나서 41%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치면 절반이 넘네요. 네. 플렉시테리언? 네, 베지테리언하고 비건은 들어봤어도 네. 플렉서블과 맞아요. 같은 좀 유연하게. 네. 그러니까 이게 육류도 안 먹고 계란도 안 먹고 생선, 유제품 등을 다 안 먹는 게 비건이거든요. 근데 이들은 가끔씩 먹는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가끔씩 찾아 먹는다는 게 아니라 의식적으로 섭취를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으면 먹기는 하는데 웬만하면 먹지 않는다. 뭐 회식하면 먹고 네, 이런 그러니까 건가요? 굳이 찾아서는 안 먹으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나 혼자 먹으면은 이제 뭐 네. 눈치를 안 보고 이제 채식을 하고. 네. 꽤 큰데요. 41%. 그러니까 좀 엄청나죠. 네.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매일 회식하는 거 아닙니까? 사회적인 관계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만 먹는. 근데 듣다 보니까 이 채식주의자들도
단계가 있네요. 네, 저도 달걀 먹는 사람, 생선만 먹는 사람, 뭐 고기만 안 먹는 사람, 뭐 이렇게 좀 단순하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채식주의자들을 단계로 구분할 때 6단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6단계나 있어요. 네, 제가 차마 지금 다 외우지를 못했는데 소화돼지는 안 먹고 닭고기 같은 조류를 섭취하는 폴로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생각을 지금 해보셔야 돼요. 가장 그러니까 닭고기만 먹는다. 아. 고기 전체는 이제 자신이 없고 네. 닭고기만 먹는다. 아마 이게 소랑 돼지에서 메탄가스가 발생하잖아요. 아. 그래서 이제 환경을 생각할 때 아. 소는 이제 안 먹는다. 이렇게 아. 그 선택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육상 동물은 기피하되 이제 닭도 안 먹는 거죠. 물고기와 조개 같은 이제 생선, 수상 생물을 먹는 사람들도 있고요. 더 이제 점점 심해지겠죠? 네. 어패류도 안 먹고 달걀이나 우유, 꿀 이렇게 동물에서 추출된 음식은 허용하는 라토오브 이런 분들도 있고 더 심하게 더 올라가면 유제품은 안 먹고 달걀만 먹는 사람들 이렇게 네. 또 분류가 있고요. 달걀은 빼고 또 유제품만 먹는 락토가 있고 이거 모두 다 피하고 네. 그냥 100% 채식만 하는 사람들이 비건이에요. 야.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비건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보통 그냥 다 통상적으로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 안에는 6단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엄밀히 얘기하면 다 비건이 아니겠구나. 가장 엄격하신 그렇죠? 분들이 네. 비건이고 네. 그리고 너는 어디까지 먹니? 네. 이에 따라서 단계가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독일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왜 소세지의 나라 독일에서 네. 이렇게 비건이 뜨고 있는 걸까요? 근데 사실 이 고기 소비가 줄어드는 거는 세계적인 현상이기는 해요. 독일을 비롯한 EU의 소비량은 지금 고기 소비량은 20년 만에 지금 최저치로 떨어질 아, 그래요? 전망이라고 오, 정말 하거든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뉴스인데요. 그렇죠. 유럽 하면 뭔가 스테이크 구워 먹어야 될 것 같고 네. 물론 미국도 그렇지만 네. 그런데 이게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전통적으로 소시지를 좋아하던 돼지고기 많이 먹었던 독일이 이렇게 변화를 하니까 이상하잖아요. 일단은 그 건강을 중시하는 문화가 첫 번째 요인으로 꼽히긴 하는데 이게 뭐 채식 식단이 만성 질환 예방하고 뭐 어디에 좋다 이런 맞아요. 건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독일이 소시지를 많이 먹다 보니까 돼지고기 소비량이 많았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더욱이 이 건강에 대한 경각심이 먼저 좀 절실하게 이제 퍼졌다 하는 분석이 있고요. 그만큼 부작용에 대해서 먼저 체감하는 거죠. 왜냐면 한국인들은 채식 많이 했기 때문에 맞아. 막- 우린 김치 많이 매일 네, 먹어. 그럼요. 그래서 그렇죠? 좀 이 건강 때문에 채식해야 된다가 좀 약하잖아요. 저희는 뭐 없어서 못 먹었던 독일을 뭐 근데 독일은 네. 계속 소시지가 또 가공식품이기도 하고 아, 하니까 오히려 더 빨리 이 변화를 올라탔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고 뭐 이제 그 건강이 제일 중요한 요인이다. 그렇죠. 근데 이제 건강도 있는데 유럽 하면 떠오르는 게 이 탄소 중립 관련해 가지고 기후 변화 이런 쪽에 되게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맞죠. 하잖아요. 그래서 네, 사회 인식도 그래서 아까 전에 잠깐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이런 게 이제 탄소 중립에도 좀 도움을 주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비건이라는 이런 트렌드 자체가 네. 그런 영향도 있지 않을까. 네. 예. 굉장히 그 중요한 부분인데 그 가축을 키우면서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데 유엔 식량 농업 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 가축이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연간 71억 이산화탄소 톤으로 지구 전체에서 한 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14.5%를 차지한다고 이렇게 해요. 많죠. 어마어마하네요. 너무 많네. 네. 도대체 뭐 걔들이 뭘 하는 겁니까? 숨만 쉬어도 뭐예요? 소랑 양에서 뭐 방구나 티름 이런 게 나오잖아요. 예. 그게 메탄가스 형태로 대기에 배출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얘네들보다 사람이 더 많을 텐데 사람은 뭐 사람도 조심해야겠는데요. 사람 방구나 이 저 트름 좀 적게 하나 그래. 아니, 여러분들 참으셔야 됩니다. 지구를 위해서. 네. 그거 해도 돼요, 이제? 네. 아니, 그래서 지금 온실가스 문제가 대두되고 제일 있으니까 그렇군요. 우리 네. 환경을 생각해야 된다. 왜냐면 이 지구 온난화 때문에 우리 일상이 지금 너무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네네. 당장 먹거리부터 바꿔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또 독일인데, 그죠? 네. 독일에서 특히 더 이런 것들을 신경 쓰고 비건에 열광한다는 자료가 있을까요? 아, 네. 그 코트라 파리 무역관이 만든 자료가 있는데요. 그 2022년 기준에서 국가별 비건 채식주의자의 그 비율을 보면 엄격한 완전한 채식주의자랑 아까 얘기해도 좀 넓은 의미의 채식주의자가 있잖아요. 네. 그거 다 합해서 유럽 국가 중에서 1위가 스위스였어요. 15%로 가장 높았고 독일 9%, 영국, 프랑스 순이었는데 그 아마도 그 코트라 파리 무역관이 그 이 EU 가입국이 독일이잖아요. 네네. 스위스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아. 더 집중하신 것 같기도 해요. 아, 그렇네요. 네. 또 특이한 건 또 역시 인도가 업도적인, 종교적인 이유겠죠. 저기 소고기를 못 네, 먹는. 맞아요. 근데 나라니까. 독일 안에서도 종교적인 이유로 안 먹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 네. 종교. 네, 종교 문제도 있었고 또 2020년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면서 돼지 농가도 아. 위험에 빠진 영향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 그렇죠. 그런 네. 그런 이벤트적인 사건. 네네네. 그런 우크라이나 것도 침공 있고. 때문에 음. 또 그런 영향도 있었다고 하고요.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저 탄소 중립 이런 거는 사실은 독일만의 문제는 아니고 이제 유럽 전체적으로 맞아요. 되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다른 유럽의 그런 이제 국가들도 영향을 저런 이제 트렌드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유럽 의회라고 그러나요? 이제 네. 유럽 정부 쪽도 저런 약간 비건하고 관련된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을 것 같긴 한데. 정치적으로 아예 이제 다 힘을 합쳐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24년, 그 올해 6월에 예. 유럽 의회에서도 선거를 치러요. 아, 그렇죠. 네, 이 예. 선거에서 음. 선출된 그 의원, 공직자들도 저탄소 사회 구축을 목표로 이렇게 정책을 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유럽 의회에서 그 식물 재료에서 얻은 식물성 단백질을 중심으로 우리 식단을 다 바꾸자 이렇게 지금 논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아이디어를 내겠죠. 그래서 유럽 채식주의 연합이라는 곳이 있는데 채식주의 하려고 하는 노력하는 단체가 식물성 단백질 식단 비율을 우리 아예 목표로 정하자 해가지고 2030년에 60% 우리 식단의 절반 이상이 식물성 단백질로 만든 오. 식단을 와우.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한 그러니까 거죠. 메뉴에 딱 깔린 네. 거기에 60% 네. 이상은 이렇게 그래도- 높게. 네, 그러려면 방법은 하나 있네요. 우리나라에서 두부를 공격적으로 그러니까 수출하면 될 잘 것 수출하면 되겠네. 아, 그쵸. 이따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아, 네. 그래요? 2040년까지 70%, 2050년에는 80%까지 하자고 와. 강조하고 그게 있어요. 근데 목표겠죠. 무슨 규제 이런 건 아니겠죠. 설마. 네, 네. 예, 그냥 인간의 목표를 욕망을 잡고. 예. 퍼센테이지를 할 수 있을지 이제 분위기 모르겠는데. 자체가 음. 뭔가 이제 비건 식단을 안 먹는 사람들, 그러니까 고기만 먹는 사람들에 대한 시선이 바뀌다 보면은 규제보다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아, 그쵸. 이게 네. 너 아직도 고기 먹니? 이런 게 제일 무섭게 네, 될 수 있을 그렇잖아요. 것 같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막 어. 비건이다 이러면 뭐 예민한 것 같아 유난 떠네 이랬잖아요. 근데 이제는 달라졌거든요. 뭐 아. 세련된 사람. 그러니까 뭐 아, 지금 독일 유럽에서 뭔가 지금 유행하고 의식 있는 있잖아요. 사람. 예, 와. 의식 있는 사람. 네, 그럼 이런 얘 거. 뭐 좀 안 해? 이렇게 이제 젊은 친구들부터 바뀌다 보면은 제가 볼 때는 한국도 빨리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저희가 조금 늦다면 지금 그런 나라에서 이제 여기 와 있는 유학생들이나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시선을 피해서 고기를 드시러 온 건 아닌가. 네. 자, 끝까지 지금 고기 찬양을 계속 하고 계신 거. 네. 이게 너무 놀라우세요. 이렇게 네.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는 게. 네, 맞아요. 저도 조사하면서 좀 놀랐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많이 이 비건이라든가 이런 쪽에 수요가 생기면 이거를 이제 맞춰줄 공급자도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기존에 그냥 이미 있는 샐러드만 갖고 이거는 안 될 것 같고 뭔가 고기 약간 뭔가 이 식감, 그것도 느끼면서 비건이 될 수 있는 뭐 그런 기술 개발 이런 얘기들도 꽤 나오고 있잖아요. 어떤가요? 맞아요. 공급업체들. 저 이제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그 만두 안에 네. 그 식물성 고기 넣은 것도 있고 스테이크도 그렇고 햄버거도 그렇고 사실 관심 가지면은 네. 심지어 우리나라도 많이 발전한 수준이에요. 그렇군요. 근데 그러면 독일은 지금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독일은 아예 편의점에 가거나 마트에 가면은 비건 식품이 아예
쫙 깔려 있는 상황인데 어. 어느 정도냐면 네. 코너가 따로 있겠군요. 네, 네, 네. 그 대형마트 체인 펜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네. 이곳은 아예 그냥 식물성 식품 브랜드를 아예 만든 거예요. 어. 네,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종류가 많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그리고 네. 아까 좀 맛있고 이래야 된다고 네. 말씀하셨는데 버거나 라자냐나 스프나 브리또볼 이런 거에도 다 비건으로 바꾼 와. 거예요. 다 있네요, 그냥. 네. 우리가 먹는 거. 그러네요. 네. 어, 그래서 맛이 좀 그냥 맛있어서 먹는 사람들도 많아진 거죠. 저게 맛있어서. 네. 아, 잘 왜냐면- 만들었다는 얘긴데. 네, 라자냐 뭐 스프 브리또볼 우리가 먹잖아요. 네네. 근데 그냥 나는 맛있어서 선택했는데 알고 보니 비건이었네? 하고 이제 더 사람들이 오픈마인드를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최근에 이케아에 가가지고 예. 그 고기처럼 보이는 볼을 먹었거든요. 네. 아, 미트볼. 미트볼. 네, 미트볼을 네. 먹었는데 이제 미트는 아닌 거죠. 아. 이게 뭐 대체육. 네, 대체육으로 그냥, 만든 건데 정말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래요. 네. 아. 진짜 한번 시도해 보세요. 그런 걸 푸드테크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푸드테크. 엄청난- 이제 기술이 들어간 거죠. 네, 네.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번 뭐 해서 진짜 구별이 안 되는 거면 네. 진짜 잘 만든 거죠. 네. 하여간 이제 저런 업체들이 뜨겠네요. 근데 지금 페니 말고도 여러 업체들이 많아요. 경쟁을 많이 할 것 같은데. 네, 지금 또 다른 슈퍼마켓 체인 레베라는 곳도 근데 우리가 슈퍼마켓 체인을 제가 얘기하는 이유가 네.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그쵸 우리가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음. 것처럼 거기가 다 이제 변화의 물결이 시작됐다고 그렇게 아, 해석하는 그러네.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이곳에서는 거의 지금 1,400개의 제품이 팔고 있대요. 야. 그리고 1,400 개. 다른 뭐 저희가 모르긴 하지만 다른 대형 체인 리들이라는 곳에서는 콩이나 견과 뭐 이런 씨앗 이런 거 포함해서 완전 채식 식품을 11%에서 20%까지 또 늘린다고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더 늘어날 얘기라는 거죠. 쏟아진다는 얘기는. 야, 뭐 이미 네. 이미 완전히 예. 하나의 카테고리가 딱 그러네요. 돼버리는 느낌이네. 네. 이제 게다가 이제 만드는 재료뿐만이 아니라 만드는 방식에 있어서도 동물 복지를 생각하는 그래요? 움직임도 있어요. 또 다른 슈퍼마켓 체인 알디쥐트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는 비건 레벨을 달 때 동물 복지를 잘 했느냐에 따라서 순위를 매겨요. 1, 2, 3, 4. 그래서 그걸 보고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아, 동물 복지라면은 이렇게 좀 뭐 가둬놓지 않고 키우고 네, 네, 맞아요. 그거에 있어서는 뭐 전 세계 글로벌 넘버원이 우리나라 있죠. 토종닭이라고 완전히 풀어놓고. 아, 맞아요. 아, 좀 자랑거리가 될 수. 아, 그 생각도 등급 1위 못했어요. 하겠네. 네. 거기는 확실하게. 네, 맞습니다. 그 독일 식품업계에서 토종닭은 그러면 몇 급이냐면 기존 1급이겠죠. 특급인가? 네, 가장 아, 4급, 4급. 왜냐면 4급? 1급은 이게 어떻게 뭐 그 사육 환경이 좋은가를 가지고서 평가하는 건데 환경에 따라서 1위 기존 케이지에 갇혀서 지는 거, 2가 케이지 플러스 조금 한 10% 정도 넓은 거, 3은 평사 그냥 뭐 평사에서 야외에서 자라는 거, 그다음 4가 프리미엄. 근데 토종닭은 프리미엄까지는 안 돼요. 아, 유기농을 해야 되는구나. 이게. 네, 네, 맞아요. 아, 뭐 유기농 먹이를 주면 되니까. 네. 네. 토종닭 사랑 계속 지금 어필하시고. 네네네. 이런 것까지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 단계가 왔다. 동물 복지까지. 네, 맞아요. 진짜 깐깐하네요. 근데